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 시간에 주민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시 참여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 참여하기 위해서 창원 특례시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실제로 공모 규모는 50억 원이며 2023년 3월 20일에서 5월 8일까지 모집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공모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다가 내년에 초에 다양하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변화하고 싶은 그런 주민 제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자격으로서는 창원시민이 되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창원시 소재의 사업자나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며 창원시에 있는 소재기관이 학교나 기관 그리고 단체에 근무를 하거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으로는 제안사업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인데 여기서 한번 그 작성을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만약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을 한다고 친다면 성명 여기서는 이제 대표자 성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경으로 해서 주소는 창원시 어창구입니다. 저희는 동읍. 그리고 연락처는 010-9875-8657. 이메일은 ykeng8820 hjnmail 한글이네요. 제안 사업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동체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요거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지우고 그리고 10인 이상 명단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명단을 맞춰서 창원시에 사시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야는 사회복지를 지금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사회복지 분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했고 사업명은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사회복지니까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실버 체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체조. 실버 체조 프로그램 운영 강좌 프로그램 강좌 나름이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니까 강의를 나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위치는 동업 50세에게 마을 경로당. 그리고 이제 사업의 규모는 면적이나 수량 등은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마 여기는 사업의 규모는 저희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50세계 마을에 곱하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해서 사업의 규모는 지우고 50세계 마을 곱하기 10회기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기는 총
몇 번입니까? 530번이다. 그죠? 530회. 그리고 이제 사업 추정비는 우리는 사업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000원 단위를 제가 없애고 2천만 원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그 제안 취지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홀로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 계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에 기회를 제공하겠다. 사업 내용은 수혜자, 그리고 사업 대상은 수혜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고 사업량은 조금 전에 530배 정도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법 및 소요 예산으로는 프로그램을 한 번 나가는 데 있어서 530회를 나가려면 1인당 작아도 이제 그 3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만 원을 한 명이 나가는 거지만 여러 명이 나간다고 일단은 계산을 해서 3만 원 곱하기 530회 네, 1,5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의 금액은 파견 비용으로 1,590만 원이 들고 네, 1,590만 원이 든다. 그러면 또 어떤 수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은 어르신들에게 그 진볼 난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볼 난타를 구입을 하니까 이 이제 진볼 난타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지 않고 경로당마다 가면 보통 많게는 20명에서 작게는 15명에서 한 30명까지 계신다고 치면 3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치면 3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이게 30개 마을을 53개 마을을 가게 되고 곱하기 15,000원. 이 짐볼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5명이 파견을 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강사 5명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5명 곱하기 30개는 곱하기 15,000원 225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더하기 159만원 1815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쇄비나 다가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가비를 어르신들에게 1인당 뭐 1,000원 정도를 단체로 드시는 거니까 1,000원 정도 한 마을에 1인당 1,000원씩을 해서 금액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많이 오버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 예산을 이제 이렇게 기획하다 보니까 강의료를 1회당 3만 원씩을 드리게 되면 2천만 원에서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당 가는 이제 강의료를 25,000원을 해서 530회를 가게 되니까 1,32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볼 난타를 15,000원씩을 해서 5명이 30개를 가지고 다니면 5명의 그 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이제 수업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5만 원의 진볼 난타 구입비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수업하시면 약간의 간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가비를 1회당 만원 곱하기 530회에서 5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계는 2,080만 원은 나왔고,
그래서 참여 예산으로는 2천만 원을 신청하고 자부담으로는 80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한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자의 경우에는 창원시 주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이 제출하신 제한사업자의 사업소의 수정 보완을 도와드리며 사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약에 희망할 경우에는 이제 그 컨설팅단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그 컨설팅단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시고 위치도 및 현황도 같을 때 사업의 위치도는 창원시 이렇게 전체 이제 어창구에 있는 동읍 마을에 있는 53개 마을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황 사진을 하고, 뭐 현재 따로 현황에 대한 것들은 이제 넣을 필요가 없어서 제안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 보이면 창원시 참여 예산에 있어서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업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 제가 일단 요것만 적어놓고, 네, 창원시 참여 예산으로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잠시 여러분들께 다시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한번 잠시 창원시 참여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예산 평선 참여하기인데, 조금 전에 컨설팅단이 가서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제가 이제 작성을 한 블로그인데, 창원시 주민참여 컨설팅단을 모집을 했고, 저는 창원시 주민참여 예산 컨설팅단에서 저는 부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컨설팅 부단장을 하면서 그 해에 몇십 개 되는 마을에 사업 설명서, 사업 제안서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각각 전화를 드려서 이제 나름대로 다니면서 주민참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었는지, 또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다양하게 제가 이제 그 원예 치료 수업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시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면 새로운 직업을 창직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참여예산 성과공유회, 여기서 또 저희가 2021년도 참여예산 성과공유회를 저희가 했고, 지금 제가 여기는 진해에 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된 건지,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는지, 그런 것을 제가 모니터링 활동을 성과 공유회로 제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에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 이상구 이제 위원장님의 사원 모니터링 이제 수업들을 하였고, 이제 위원들께서 모니터링 활동 덕분에 주민 참여 예산제가 더 빛나는 것 같고, 12월 14일 활동에 대한 평가에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담고자 합니다. 창원시 참여 예산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가 정폭하고 있는 시간에 이제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1년 10월부터 11월 26일 30일간 8명의 서면 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해서 점검 항목으로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제안 의도를 반영해서 추진되었는지, 사업 추진 전후 주변의 불편이나 민원 야기 가능성은 없었는지, 다수의 시민들에게 도움에 대한 사업의 여부였는지, 지역사회도에는 기여도가 있었는지, 해당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적정했는지,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의 확대 추진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컨설팅단 단장님께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저희가 이제 점검을 했었고, 창원시는 주민이 원하는 주인이 되는 주민 참여 예산을 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저희들 활동이 조금 주춤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올해는 해산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이제 그 강의에 다시 제가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역량 강화 개입 수준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제가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역량 강화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량 강화 기술입니다. 책은 193페이지입니다. 자, 역량 강화 실존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역량 강화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기존의 병리학적 관점에서 탈피를 하여서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참여와 권리를 강조를 합니다.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원칙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억압은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주민을 억압하는 것에 도전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연대를 하여서 대처를 합니다. 둘째, 전체적인 관점을 지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억압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다면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각 개인의 상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스스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역량 강화의 각 과정에서 자기 결정 원칙을 존중받아야 하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의 권리와 책무를 자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넷째, 공통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 형성을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공통의 욕구를 지닌 주민들이 서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상부상조와 호혜적인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서로 돕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돕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억압과 역경에 대응하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여섯째, 주민들의 언어로 주민들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명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일곱째, 주민은 삶의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임을 기억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의 기존의 희생자로서 역할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8번째, 사회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구조의 변화나 사회정의와 자유와 관련한 사회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 기관에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잠시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은 사례 관리의 기능도 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제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것, 교육문화에 대한 것, 그리고 자활지원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지역의 조직화 기능이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화 기능은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그리고 주민을 조직화하고 자원을 개발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 네트워크는 지역 내 복지기관 그리고 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것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이며 지역욕구조사 그리고 실습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조직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참여예산의 수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러한 주민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증진 사업이나 주민조직화 사업이나 주민교육이 지역 조직화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원개발 및 관리로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서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후원자를 개발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면 그냥 사람에게만 하는 이제 복지사 아니면 연결을 해주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거시적인 틀로는 지역을 조직하는 기능도 있더라.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 보호를 하는 기능으로서는 급식 서비스가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정서 지원과 일시 보호 서비스나 그리고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는 기능들이 사례 발굴, 사례를 개입하고 서비스 연계를 하고, 그리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교육 문화나 자활 지원 등 이런 등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관련한 것들도 정말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량 강화에 대한 기술입니다. 책은 19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의 인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식 제고입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개인들을 한데 모아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갖추게 합니다. 둘째, 자기주장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공공의제의 틀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쟁점이 공공의제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대중의 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제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나 대중매체 캠페인은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넷째, 권력 키우기입니다. 자원 동원과 조직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권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수나 열정이나 법적인 행동이나 전문성이나 힘의 위협 등은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다섯째, 역량 건설입니다. 클라이언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을 포함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목표 완수라는 성공을 이루고 무력감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의 창출입니다.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자원으로서 물리적 자본과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미래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수행과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량 강화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참여 예산에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제 그런 수업을 잠시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이런 이제 실무 교육을 잠시 동영상으로나마 함께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는 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